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란 없다. 이 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역사를 잊은 사람은 미래는 없다. 늘 쓰는 말이죠. 네, 자가당착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말에 모순에 빠졌다는 건데,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역사를 잘 아는데 가난하게 살고 B는 역사를 잘 모르는데 부자로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안다고 미래는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부자라는 개념으로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부자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나의 존재의 의미, 역사를 아니까 존재의 의미를 알지만 너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그죠? 역사에 대해 효용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자, 천천히 이론 강의를 잠깐 하면, 이게 언덕 아니거든요. 언덕 아니다. 이게 나무목인데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이삭이 달린 벼화예요. 벼화. 벼가 벼농사를 하고 이건 그칠지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언덕에 신석기역명으로 벼농사하고 이동을 그치는 걸 지낼역이라고 그래요. 내력. 이력서 할 때 써요. 산은 가운데를 역사의 사관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진행력. 근데 역사를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가 대학교 1학년 때 가면, 보통은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도 나오지만, 역사란 무엇이냐는 거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과거와 현재를 대화하는데, 뭐를 향해서 대화를 해야 되냐면, 미래를 향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미래.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이 개념,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가볍게 다루면요. 현재라는 것은 현재, 나타나 있을지예요.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쭈르륵 가면 모든 세상, 자기가 지낸 것은 이렇게 현재로만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순간적인,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미시. 그런데 이렇게 현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방향을. 뒤돌아보니까 역사는 과거만 있죠. 과거. 미래는 아직 안 온 거고 실질적으로 과거만 있지 않느냐, 역사는. 이렇게 하면 과거만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역사는 어차피 과거는 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의 역사는 미래만 있지 않느냐. 이건 어차피 다 지나가고 없어진 거고, 우리의 역사, 가치 있는 역사는 미래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각에 따라 방향성으로 우측만 바라보면 미래적인 사람, 좌측만 바라보면 과거적인 사람, 현재만 말하자면 순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 현재에서 과거를 굽혀서 대화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런 의미로 시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면, 자, 부자랑 가난한 사람, 아니면 중산층, 쉽게 계층론에 의해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에서, 자, 하류층은 역사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해야 되고요. 중산층은 아끼고 모아서 미래에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충실합니다. 그러면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먹고 살 게 있고 미래도 돈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도 보장되고 현재도 충분히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초점을 두냐면 과거에 초점을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 공부를 합니다. 역사 공부를. 상류층이 더 많이.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양을 깎기도 하지만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자, 왜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보면, 역사가 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서 직선으로 가지만 역사가 이렇게 순환된다는, 반복된다는 순환론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역사가 반복되고 순환되는데 이 점에서 점점 확장되면서 이렇게 커지고 발전을 하면서 순환된다. 왜? 요 위치, 이거 원으로 보이죠? 이게 원으로 보이죠?
이렇게 원으로 보이죠? 이 단면으로 보면 여기서 발생되는 일들이 여기서 똑같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일들이 여기서 같은 상황의 역사 상황에서 여기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옛날보다 이 조그마한 원보다 굉장히 많이 커졌죠. 자유와 권리,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이 커지고 사람들이, 대중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형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식과 교훈들을 배워갑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자, 역사.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려면, A라는 집단이 존재를 하려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현재 존재를 하려면, 미래를 봐야 존재를 합니다. 미래성이 없으면 집단이 깨져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이 A라는 집단은 그 집단의 과거를 보게 되고, 과거부터 누적되고 이루어진 것들의 관행으로 미래를 향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A라는 집단이 과거가 없다면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굉장히 너무나 여러 가지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왔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왔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보통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 1, 2, 3, 4, 5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A가 위험에 빠졌을 때나 대체했을 때 그 전에 있던 이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3번이라는 방향성을 잡았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갈립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힘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이 집단이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 현재죠? 있을지. 현재의 의미를 과거에서 찾고 교훈을 찾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이 새 것은 미래의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것이고 이거는 과거의 것입니다. 그럼 익히고 안다는 것은 현재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의 것을 익혀서 이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창조적으로 계승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당연한 과거의 흔적이면서 현재에 필요한 것이면서 미래의 방향성을 만드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지금 현재 이분이 질문한 걸 보았을 때 첫 번째, 자, 이분 이제 질문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있을까요? 하나 아무거나 불러요. 뭐 있을까요? 아니, 내거 오는 거. 집단. 집단? 정치의 집단. 개인이니까 집단. 집단. 또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국가. 이 집단이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나눌 수 있는,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기준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역사를 안다는 것은 정치가 바른 흐름이에요. 바른 흐름. 바른 것에 대한 흐름인데, 이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흐를 때는 동의를 얻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는 이걸 다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나누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기반이나
이 바른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역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경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과거에 이렇게 경기,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됐고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연구하는 게 경제 이론이에요. 그럼 경제 역사나 자유주의 경제학이나 아니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나 아니면 복지를 표방한 경제학이나 이 경제학의 흐름 자체도 역사를 통해서 경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학문 자체가 역사의 일종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떤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문이, 집안의 가문이, 아니면 나라의 역사가 단단했을 때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이 자신감으로 발현되고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아니면 선조들이 했던 그 상황들을 따라서 하면서 기준,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A는 역사를 아는데 역사 공부를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잘해서 1등급을 맞아서 가난할 수도 있고 B는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층 중에서 나는 하류층인데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당연히 나온다는 거죠. 중류층인데 미래도 중요하지만 나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당연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파도가 치던 여기서 잠깐 물결이 일던 아니면 여기서 다양한 흐름이 있던 여기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던 전체의 흐름과 이 일개인과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외적일 수도 있고 예외가 아니라 이런 일종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전체 역사에 대한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 역사를 말할 때는 적어도 역사를 1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몇 세대를 거슬러서 역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대가 흘러가면서 보통 100년이나 200년, 300년 동안에 발생되는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한 개인이 역사를 조금 모르는데도 부자로 살았다. 그러면 이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자식들한테 역사 공부 안 시킬까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 게 자명한데 그러면 역사를 배우는 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고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럼 뭐냐? 가장 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어떤 과목이든 이렇게 개별 과목들을 배울 때 다 무엇을 배우냐면 연역, 사를 배웁니다. 그 수학사, 경제사, 음악사, 미술사. 왜 그럴까요? 현재를 이해하는 데는 과거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과거들이 변형되고 누적되면서 이 현재의 형태를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화되게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것들이 누적되고 심화되는 메커니즘, 원리를 알게 된다면 다음번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알게 되고 학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죠? 이 과거의 삶이 누적되고 이해가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현재의 삶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미래를 향한 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학습법에 있어서도 현재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그죠?
이것들을 현재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일정 기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기간 동안은 누적 기록부로, 학습 누적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날 공부한 거 24시간으로 나눠서 30분씩 칸을 나눠서 누적해서 기록한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나의 과거가 되면서, 그죠? 네. 현재가 되는, 이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원하는 미래는 이런 것이니까, 이 과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미래를 향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과거처럼 현재 순간순간을 누적 기록한 과거를 분석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자,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역사 공부를 했는데, B는 역사 공부를 안 했지만 부자로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A, B가 똑같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똑같은 환경이라면,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보다 부를 지속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가당착이라고 느낀 것은 A와 B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들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B가 부자다. 그죠? 네. 역사를 원인으로 봤어. 그랬을 때 이 부자가 된 건 역사만 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인들을 통제를 하고 그죠? 그 통제되지 않는 원인이 역사만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변인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 질문하신 분의 오류는 뭐냐? A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역사와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런 요소들을 같이 고려하지 않고 역사 하나만 가지고 달랑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회과학 방법론적으로 잘못 분석을 해서 자가당착이라고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 이분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논문들을 어떻게 써가는지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라는 점을 배우시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수들을 통제를 했을 때 역사의 가치가 다른 역사를 안다는 것이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